북한군 시신을 거부한 북한. 좀 충격적입니다. 일단 북한군 추가 파병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죠. 현지 보도도 있는데 일단 최근에 있었던 그 포로들의 생존 인터뷰 한번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나 말고 5명이 있던 상태에서 5명이 먹당 다 희생됐습니다. 우리 민군단에서 포로는 균질이 나갔습니다. 말랐습니다. 없었습니다. 일단 현지 보도, 물론 이거 우크라이나의 여러 시각이 담겼을 수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쿠르스크 최전선에 일부 북한군이 포위됐고 러시아가 구출 작전에 실패했는데 피로 때문인지 자주 넘어지고 느리게 움직인다. 아예 항복할 가능성 이런 것도 점쳐지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매체죠. 유로마이트 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전날 탱크와 보병을 이용해서 러시아군이 북한군들이 포위되어 있는 지역에서 뭔가 좀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북한군들이 아마 포위가 됐으니까 고립돼 있잖아요. 그러면 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근데 음식이나 물자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드론 공격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예. 결국은 러시아가 북한군들을 데려와서 실제적으로 전쟁에 별로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들을 어디 방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그들을 정말 어려운 한계 속에 그냥 방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로가 너무 겹쳐가지고 자주 넘어지고 느려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 말은 결국 전쟁의 수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자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걸 증명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러시아가 북한군들을 데려와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그냥 제가 이런 표현이 좀 심할지 모르는 총알바지 형식으로 활용하고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북한군 입장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는 투항해서 항복을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냐 아니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오늘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허준 변호사님. 전사자, 숨진 군인들 북한으로 데려가라고 했더니 이거 거부한 북한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상당히 반인권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전사한 북한군이 최소 300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참혹한 모습의 시신이 북한으로 만약에 운구가 된다고 하면 비용 문제도 문제가 되고 특히 가족들이 이 시신을 보고 굉장히 동요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시신을 운구받지 않고 현지에서 빙장 형태로 장을 치르는 그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차마 입에 담아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어렵습니다만은 시신을 완전히 냉동화시킨 상태에서 가루화를 시키는 그런 장례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이 방법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싸우는지도 뭘 하는지도 모르고 훈련을 받는다고 속아서 여기까지 와서 가족과 한 번도 연락조차 하지 못하고 가족들은 심지어 죽은 가족들에게 전사증을 주면서도 왜 죽었는지도 지금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 후에도 최소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조차도 북한에서는 지금 지켜주지 않고 오로지 내부 동요, 당 민심, 그다음에 어떤 비용 문제 이런 것들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외적인 어떤 이미지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굉장히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다가 또 하나의 어떤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하나 더요. 그런데 추가 파병 계획도 있다면서 한 3,000명 정도? 그러니까 더 문제입니다. 지금 지난해 10월에 약 11,000명 정도를 파병을 했다고 했는데 북한군들이 이제 전사도 많이 하고 한동안 조금 보이지 않았어요. 전선에서 많이 보이지 않다가 다시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파병을 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까지의 추이로 지켜봤을 때는 또다시 드론 공격이라든가 전열의 제일 앞에서 무의미한 희생을 하기 위한 어떤 병력을 추가로 보낸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전사자가 나온다고 하면 또 이들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정보당국도 추가 파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지금 전열도 안 갖춰지고 전사자 속출하고 심지어 이 전사자들도 안 받겠다는데 추가 파병만 하고 이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인권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못하면 무슨 일을 하라는 거냐?
왜 헌재가 선관위 감사 못하게 막았냐 이 비판을 하신 것 같아요. 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 관련 후속 보도 꼭 해주세요. 예, 저희가 힘 닿는 대로 한번 이 부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드라마보다 재밌는 게 뉴스다라고 하셨는데 예. 글쎄요, 재밌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닐 텐데요. 아니 재판부가 왜 정무적 판단을 하냐?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건 그냥 단순히 일반인을 모른다고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장동의 핵심 인물, 정부 차원에서, 당국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대장동을 설계했던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